스페이스X가 만약에 상장을 한다면 그 기업 가치가 무려 1.5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네,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천조 원이죠. 2천조 원! 와, 이게 정말 감조차 안 오는 숫자잖아요. 웬만한 국가 GDP랑 맞먹는 건데 대체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렇죠. 그 숫자를 처음 들으면 누구나 좀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네, 현재 벌어들이는 수익만으로는 절대 설명이 안 되는 영역이니까요. 맞아요. 스페이스X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시장의 눈, 그러니까 성장 투자라는 안경을 좀 껴야 합니다. 아, 성장 투자라는 안경이요? 네, 오늘 저희는 그 안경을 쓰고 스페이스X가 어떻게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지, 또 이 모든 걸 움직이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뭔지 한번 다각도로 짚어볼 겁니다. 좋습니다. 마치 미래를 해독하는 암호문 같네요. 그럼 그 암호의 첫 번째 열쇠, 성장 투자 패러다임, 이게 대체 뭔지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 그럼 이걸 한번 풀어보죠. 보통 기업 가치를 볼 때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 같은 걸 보잖아요. 네, 그렇죠. 번 돈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높은가 이걸 보는 건데 1.5조 달러는 이런 전통적인 잣대로는 아예 측정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하죠. 완전히 다른 게임의 규칙이 적용되는 거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성장 투자 패러다임의 핵심이에요. 아, 현재의 안정적인 1달러보다 5년 뒤에 벌어들일지도 모르는 폭발적인 이익 10달러. 그 가능성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매기는 방식이죠. 가능성이요? 네, 스페이스X는 이 패러다임의 정말 가장 극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인데요. 시장이 그토록 열광하는 그 폭발적인 성장의 동력, 그 가능성의 원천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단순히 로켓 잘 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텐데요. 물론입니다. 핵심 동력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두 가지요? 네, 첫째는 이미 현실화된 성장 엔진, 바로 위성 인터넷 사업 스타링크입니다. 아, 스타링크. 벌써 800만 명이 넘는 고객을 확보하면서 정말 무섭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800만 명? 그리고 둘째는 더 먼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 바로 우주 AI 데이터 센터라는 구상입니다. 우주 AI 데이터 센터요? 듣고 보니까 테슬라랑 굉장히 비슷한 전략처럼 들리는데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도 그냥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자율주행, 로봇 이런 걸 위한 AI 컴퓨팅 기업이다. 이런 정체성을 내세우면서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았잖아요.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 테슬라의 2026년 예상 PE가 무려 200배더라고요. 일반 제조업체라면 이건 뭐 상상도 못할 수치죠.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성장 투자자와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가 딱 갈라서는 경계선입니다. 아, 경계선이요? 네. 가치 투자자는 현재 재무제표가 탄탄하고 꾸준한 성장을 보이는 전통 자동차 회사나 방산업체의 매력을 느끼죠. 그렇죠. 안정적인? 반면에 성장 투자자들은 테슬라, 스페이스X 아니면 데이터 분석 기업인 펠런티어 테크놀로지스처럼요. 네네. 미래의 산업 지도를 바꿀 잠재력을 가진 기업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펠런티어도 테슬라처럼 2020년 예상 PE가 200배 수준이에요. 잠깐만요. 그럼 그 말은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 관점에서는 스페이스X 같은 기업은 아예 투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인가요? 이건 너무 비싸, 말이 안 돼,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사실상 그런 관점으로 스페이스X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이번 IPO는 그냥 지나쳐야 하는 이벤트일 뿐입니다. 아, 이건 뭐랄까, 15세기의 투자자가 대항해 시대에 나서는 배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 자기 마을의 안정적인 방앗간에 투자할 거냐, 이걸 결정하는 것과 비슷해요. 와,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리스크의 종류하고 기대 수익의 크기가 완전히 다른 게임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스페이스X는 그냥 우주 산업의 강자가 아니라 산업 자체를 뒤흔드는 파괴자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거군요. 네. 자료에서도 제2의 테슬라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이게 바로 그런 의미겠네요. 맞습니다. 경쟁 구도를 아예 무너뜨리고 산업의 규칙을 새로 쓰는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비교 분석이 하나 있는데요. 네. 스페이스X가 얼마나 압도적인 존재인지 수치로 보면 더 명확하게 와닿을 겁니다. 와, 그 비교 정말 궁금한데요. 숫자로 보면 감이 확 올 것 같습니다. 먼저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어볼게요. 네. 테슬라 한 회사의 시가총액이 토요타, BYD, 포드, GM, 현대차, 와, 쟁쟁한 회사들이네요. 네, 전 세계 12개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의 시총을 다 합친 것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절반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항공우주 산업에서도 거의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요. 아, 정말요? 스페이스X의 잠재적 가치,
1.5조 달러는요. 보잉, 에어버스, 로키드 마틴, RTX 같은 12개의 전통적인 항공 우주, 방위산업 공룡들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친 것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 번만요. 스페이스 X 하나가 보잉, 에어버스, 로키드 마틴 포함해서 12개 기업을 전부 합친 가치랑 맞먹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와, 이건 단순히 경쟁에서 이기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다른 차원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시장은 스페이스X를 이들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경쟁자로 보지 않는다는 명확한 신호죠. 과거에 자동차 산업 분석가들이 테슬라는 고평가된 거품이야라고 외치면서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은 전통적인 항공우주 분석가들이 스페이스X의 가치 앞에서 똑같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군요. 그들의 평가 모델로는 이 파괴자의 가치를 제대로 담아낼 수가 없는 거죠. 테슬라와의 비교는 굉장히 흥미로운데 한편으로는 좀 위험한 비교는 아닐까요? 어떤 점에서요? 자동차는 수십억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대중소비재지만 스페이스X의 주력 사업은 아직은 정부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발사 서비스잖아요. 네, 그렇죠. B2B, B2G가 중심이죠. 시장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게 맞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실제로 그 점 때문에 스페이스X의 가치에 의문을 품는 시선도 많아요. 네. 하지만 성장 투자자들은 스페이스X의 미래가 그 발사 서비스에만 머물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바로 아까 언급했던 스타링크가 그 증거죠. 스타링크가 여기서 나오는군요. 네, 스타링크는 B2B, B2G 시장을 넘어서 전 세계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스페이스X는 테슬라처럼 글로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발사체 사업은 그 거대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수단이고 진짜 게임은 스타링크 같은 서비스를 통해 전개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파괴자라는 개념이 점점 더 명확해지네요. 그럼 그 파괴의 에너지원, 아까 말씀하신 핵심 가치 동력인 스타링크와 우주 AI 데이터 센터, 여기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당신이 기억해야 할 핵심은 딱 그 두 가지로 좁혀져요. 네. 하나는 지금 당장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스타링크, 다른 하나는 미래를 책임질 우주 AI 데이터 센터죠. 현재와 미래. 네. 기존의 발사체 사업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기술이자 뭐랄까 진입 장벽이고요. 이 두 개의 미래 엔진이 바로 1.5조 달러라는 가치를 정당화하는 핵심 논리입니다. 2020년으로 예상되는 IPO도 결국 이 두 가지 엔진의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 크겠군요. 그렇죠. 단순히 초기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빠져나가는 그런 일반적인 IPO와는 성격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IPO의 전략적 목적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투자 회수의 목적도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미래를 위한 자금 조달, 이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점입니다. 자금 조달이요. 네, IPO를 통해 확보된 그 막대한 자본은 스타링크의 위성망을 더 촘촘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우주 AI 데이터 센터라는 그 원대한 구상을 현실로 만드는 데 투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치 게임에서 다음 레벨로 가기 위해 아이템을 장착하는 것 같네요. IPO가 현재의 성공을 기반으로 다음 단계의 거대한 성장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또 일론 머스크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의 개인적인 부와 회사의 성장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해 보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는 스페이스X 지분의 약 40%를 소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40%나 되는군요. 네. 만약 1.5조 달러 가치가 현실화되면 그의 지분 가치만으로도 약 4천억 달러가 늘어나게 돼요. 와, 단순히 월급을 받는 전문 경영인이 아니라 회사의 성공이 곧 자기 자신의 성공과 직결되는 구조인 거죠. 그렇군요. 이런 강력한 이해관계의 일치는 투자자들에게 이 배의 선장은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구나 하는 강력한 신뢰를 줍니다. 듣고 보니 결국 이 모든 것은 숫자와 기술의 영역을 넘어선 심리의 게임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기술력만으로는 이 정도의 가치를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일론 머스크라는 한 사람에 대한 믿음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스페이스X와 같은 성장주의 가치평가에서 투자 심리는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특히 모멘텀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죠.
투자자들은 일론 머스크가 과거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통해 보여준 그 믿을 수 없는 성공 신화, 여기에 반응하는 겁니다. 아, 과거의 성공 경험. 그가 예전에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현실로 만들었으니 이번에도 해낼 것이다. 이런 강력한 믿음과 기대감이 주가에 미리 반영되는 거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스타링크가 아직 수익성이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고 우주 AI 데이터 센터는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비판도 분명히 있죠. 이런 리스크는 가치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그냥 믿음으로 다 덮어버리는 건가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물론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성장 투자자들은 그 리스크를 변동성으로 인식하고 그 변동성 너머에 있는 비대칭적 보상에 주목합니다. 비대칭적 보상이요? 네, 실패하면 투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을 수 있지만 성공했을 경우 얻게 될 수익은 10배, 100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스페이스X가 단순한 로켓 회사를 넘어서 인류의 미래, 예를 들어 화성 이주나 글로벌 통신 인프라의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이라는 거대한 서사, 즉 내러티브가 바로 그 리스크를 감수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거대한 서사, 즉 스토리의 힘이군요. 이런 혁신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의 열망이 IPO 성공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자료에 나온 투자 펀드들의 전략 변화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갑니다. 산업별로 구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성장 잠재력이라는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짠다는 분석이 흥미로웠어요. 네, 그 점이 바로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자동차 펀드가 GM, 포드, 토요타를 담았다면 요즘 성장을 추구하는 기술 펀드나 혁신 펀드는 GM 대신 테슬라를 담습니다. 아, 마찬가지로 스페이스X에 투자하려는 펀드는 보잉 같은 전통 기업보다는 펠런티어 같은 다른 고성장 기술주를 이미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기업을 어느 산업 소속인가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성장 스토리를 가졌는가라는 기준으로 재분류하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스페이스X는 항공우주 섹터가 아니라 초고속 성장 기술주 섹터에 속하는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시장이 기업을 산업이라는 낡은 경계로 구분하는 대신 성장 DNA라는 공동 부모로 묶어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장 DNA. 네, 스페이스X, 테슬라, 펠런티어는 각자 다른 사업을 하지만 투자자들의 눈에는 기존 산업을 파괴하고 미래를 선점할 잠재력을 가진 기업이라는 동일한 그룹으로 보이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니 스페이스X의 1.5조 달러라는 가치는 단순히 한 기업의 가격표가 아니라 미래를 읽는 새로운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페이스X의 가치는 우리에게 21세기형 혁신 기업을 판단하는 세 가지 새로운 규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새로운 규칙이요. 정말 흥미롭네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 하나의 사업만으로는 부족하다입니다. 스페이스X는 발사체, 위성통신, 스타링크, 그리고 미래의 우주 AI 데이터 센터라는 다층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서로 다른 사업이 서로를 지원하고 시너지를 내죠. 더 이상 단일 제품이나 서비스만으로는 파괴적 혁신 기업이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다층적인 포트폴리오. 그럼 두 번째 규칙은요? 둘째, 과거의 실적이 아닌 미래의 스토리에 투자한다입니다. 스페이스X의 가치는 현재의 재무제표가 아니라 인류의 우주 진출과 통신 혁명을 이끌 것이라는 강력한 미래 비전에 기반하죠. 시장이 이제는 증명된 과거보다 설득력 있는 미래의 돈을 지불한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규칙은 무엇일까요? 셋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믿음의 리더가 있는가? 결국 이 모든 원대한 계획과 스토리를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리더, 즉 일론 머스크의 존재가 핵심입니다. 결국은 사람이군요. 네, 그의 리더십 자체가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확실한 담보인 셈이죠. 이것이 바로 경영자 프리미엄입니다. 이 세 가지 렌즈로 보면 비로소 1.5조 달러라는 숫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스페이스X의 IPO는 단순히 항공우주 산업의 대형주 상장이라는 사건을 넘어서 AI와 우주 경제가 만나는 그 교차점에 투자하는 성장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놓칠 수 없는 역사적인 분기점이 되겠네요. 오늘 대화를 통해 1.5조 달러라는 숫자에 담긴 복잡하고 거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